건강검진연구소 말말복지 김진훈입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하시지요? 저는 어제 사실 영상 촬영하고 몇 편을 연이어서 촬영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열이 많이 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 처방 받고 약 먹고 지금 하루가 지났죠. 지금도 얼굴이 좀 많이 부어 있습니다. 지금도 열이 많이 나고 땀도 많이 나는데 준비한 영상을 빨리 녹화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만약에 혹시나 이 안에서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서 힘내서 저도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도 건강 챙기면서 제발 건강 챙기면서 나머지 시간들 꼼꼼하게 이제 마무리 정리해 나가시고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팁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는 팁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팁이 필요하겠어요? 지금 일주일 동안 하루에 2점씩만 올리는 그러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이면 14점을 올릴 수가 있어요. 14점이면 합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부 다 지금까지 공부를 했다 그러면 100점 이상은 맞잖아요. 그럼 14점 정도 올리시면 충분히 합격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에 2점을 올리는 그러한 공부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2점을 올릴 수 있냐고요? 올릴 수 있죠. 시험에 많이 나오는 영역을 여러분들이 하루만 공부하시면 2점은 올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정책론 같은 경우는 5장하고 맨 마지막에 빈 곳 이쪽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책론 같은 경우는 5장만 열심히 하는 거야. 정책의 분석 틀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5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영역 위주로 공부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궁금한 법제론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마찬가지 레몬 향기님이 질문해 주신 건데요. 영유아 규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듣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유아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영유아 보육법은요 한 가지 바뀐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형식으로 시험에 나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 중에서 그래도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이 있는가 그동안 나왔던 것을 전제로 해서 조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만약에 영유아 보육법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선 영유아 보육법 제2조에 보면 영유아 정의가 있어요.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약 전 아동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2023년 8월 8일 날 일부 법이 개정되면서 2024년 2월 9일 시행되어지는 거예요. 현재 어떻게 시행되어지고 있느냐? 영유아란 7세 이하라는 거예요. 7세 이하. 7세 이하의 취약 전 아동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바뀐 거예요? 아니에요. 7세 미만이 아니라 7세 이하로 바뀝니다. 7세 이하라는 거예요. 이하. 7세 이하라는 거예요. 6세 미만이니까 7세 미만으로 바뀌었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영유아에 대한 이 범위가 바뀌었다는 것은 사실 커다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영유아에 대한 정의 자체가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아주 대대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고 더불어서 2024년 2월 6일 날 일부 개정되고 8월 7일 날 시행된 것이 뭐냐 하면 어린이집이라는 어린이집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그런데 어린이집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이 개념이 조금 애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서 보호자가 누군가 제3자에 의해서 위탁을 시키고 위탁을 받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어지는 기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의 위탁이 아니라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운영되어지고 있는 기관을 우리는 어린이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보호자가 아니라 제3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서 당사자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영유아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얕게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 부분이에요. 2023년 12월 26일 날 법이 개정되어지면서 시행이 2024년 6월 27일이에요. 뭐가 바뀌었냐면 사실 이렇게 보면은 보육 실태조사 몇 년에 한 번이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법제론 공부할 때는 항상 뭐와 뭐를 봐야 되냐면 반드시 주어와 서술어를 꼭 보셔야 돼요. 중간에 있는 내용은 대부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정 파기가 가장 쉬운 것이 뭐냐면 주어를 살짝 바꾸거나 서술어를 살짝 바꾸는 형식이에요. 자, 그러면 실태조사, 보육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한다. 맞네, 3년. 김진웅 교수가 실태조사는 3년이고 계획은 5년이라 그랬어. 맞네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보육 실태조사 누구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이었죠. 그런데 이게 2024년 6월 27일 날 싹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보건복지부가 전부 다 교육부로 바뀌어요. 보건복지부 장관 당연히 교육부 장관으로 다 바뀌겠죠. 여기에 보면 이게 구법이에요. 구법. 이게 신법이에요. 신법. 개정된 내용이다라는 거죠. 보육 실태조사 교육부 장관은 마찬가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내용도 볼까요? 뭐 보호자 교육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 여기는 전부 다 교육부 장관으로 바뀌어요. 뭐 시스템 구축도 보건복지부 장관. 여기 보면 교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 사실 이 내용이 법 전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적어도 뭐예요? 영유아 보육법에서 보건복지부는 사라졌구나. 보건복지부 사라지고 보건복지부 장관 사라지고 뭘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교육부로 바뀌었구나. 교육부 장관으로 싹 바뀌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법에 찾아보면 누구는 없어? 보건복지부 장관 없어요. 그럼 누가 있어? 교육부 장관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그냥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영유아 보육법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 그거죠.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죠. 이건 바뀐 내용 아니고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에는 이 부분 또 바뀌었어요. 이 부분 바뀌었는데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하며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하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뭐 야간 과정 운영하는 어린이집들 있잖아요. 이처럼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같은 각 학목에 따라 보육시간별로 누구를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여기는 보육교직원,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고 보육교사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뭐예요? 여기는 보조교사예요. 보조교사 등을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두어야 하며 배치할 수 있고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인해서 누가? 보육교직원이나 보육교사를 비롯하여 보육교직원이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는 누구를 대체 인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체교사, 보육교사니까 대체교사, 보육교직원이니까 보육교직원 대체 인력. 자, 이 부분이 또 바뀐 거죠. 보육교사만 있다가 보육교직원이 여기다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동일하지만 이 부분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혹시나 또 시험에 나왔었던 부분이니까 같이 해봅시다. 자, 어린이집 종류는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서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었죠. 상시 여성 근로자는 300명 이상, 그리고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일 때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성이 300명 이상인 경우는 직장 어린이집. 그래서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일 경우이거나 아니면 여성과 남성이 아니더라도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이면 여성이 아니더라도 상시, 여성이라는 게 빠졌어요.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반드시 뭐예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라는 것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조금 혹시나 시험에 나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신기하게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취득의 결격사항이 그동안 없었어요. 자격 취득의 결격 사유가 그동안에 법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설이 되어집니다. 이게 신설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제 21조의 2에 보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취득의 결격 사유라는 것이 없다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는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의 결격 사유가 이제 생겼구나. 그것이 뭐냐면 1번 보면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그 다음에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 감호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 그래서 성폭력 범죄나 아동 또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인해서 형을 받거나 아니면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 사유가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더불어서 성인에 대한 성폭력, 여기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잖아요. 이거는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 행위로 얼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 그래서 성인인 경우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아동 청소년인 경우는 그냥 깔끔하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뭐다? 원장도 될 수 없고 보육교사도 될 수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복지인 연구소 채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필요한가요? 네, 그렇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같이 저희 복지인 연구소와 늘 같이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억해 주시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